증권부의 김대현 기자와 함께 오늘은 백브리핑 진행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마트를 가져오셨네요. 네. 이마트는 어제 이제 주요 공시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마트와 이마트 에브리데이를 합병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과연 회사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 대한 투자자들의 궁금증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이마트가 워낙 주가가 안 좋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불만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언제 합병을 한다는 건가요? 네, 우선 이마트와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하나로 합쳐진 이 통합 이마트 법인이 오는 7월 출범하는데요. 이마트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곳이죠.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이 기업형 슈퍼마켓인데요. 대형 유통업체들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인데 이 편의점보다는 크고 대형 마트보다는 작은 규모입니다. 먼저 구체적인 합병 내용부터 살펴보면요. 양사의 합병 계약일은 오는 30일이고요. 이마트가 이마트 에브리데이를 흡수 합병하는 방식입니다. 이마트는 이마트 에브리데이의 지분 99.3%를 보유한 최대 주주인데요. 네. 소멸법인이 되는 이마트 에브리데이의 소액 주주에게는 약 24억 원의 합병 교부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합병을 통해 통합 이마트가 목표하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원래는 이 두 회사가 상품을 따로 구매했는데 앞으로는 상품을 같이 대량으로 사들여서 원가를 낮출 계획이고요. 두 회사가 각각 갖고 있던 물류센터도 함께 활용해서 상품을 신속하게 공급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합병은 한채양 이마트 대표가 추진해온 3사 통합의 일환인데요. 네. 한 대표는 이마트와 이마트 에브리데이 그리고 이마트 24까지 3사를 거느리고 있죠. 이제 3사 통합까지 이마트 24만 남은 상황인데요. 상품의 매입과 물류, 마케팅 기능을 통합해 경영 효율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자, 이제 3사를 이게 나눠서 하는 거냐, 뭐 하나로 통합해서 하는 거냐, 이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지부진한 주가에 뭔가 이벤트를 만들어줬다라는 점에서는 뭐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다만 이제 주가가 걱정입니다. 어제 사실 지난해 이마트가 사상 첫 적자를 내기도 했고 희망퇴직도 발표를 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안 좋은 소식인데 어제는 주가도 사상 최저가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마트 주가는 이 전날 0.50% 내린 6만 200원에 마감했는데요. 종가 기준으로도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는데 이 장중에 5만 9,500원까지 떨어지면서 지난 2011년 6월 상장한 이후 최저가를 경신했습니다. 이마트 주가는 올 들어 전날까지 21% 넘게 빠졌는데요. 지난 2월 고점과 비교하면 31% 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이마트 주가가 내리막길을 탄 건 아무래도 실적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이마트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적자를 냈습니다. 네. 연결 기준으로 이 469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는데요. 이 계열사인 신세계건설의 대규모 적자 때문입니다. 이 부동산 경기가 악화하면서 지난해 신세계건설의 영업 손실만 1,878억 원에 달했는데요. 부채 비율도 지난해 말 기준 953%였습니다. 자, 미국의 월마트나 이런 데들은 굉장히 실적이 좋거든요. 그것과 비교하면 우리 투자자들이 불만이 좀 많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합병이라든지 최근에 이마트의 움직임을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주가에 좀 반등의 요소가 될 거라고 보나요? 네, 증권가에서는 이번 합병을 이 3사 기능 통합의 신호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마트 24가 이마트의 100% 자회사인 만큼 향후 합병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건데요. 다만 이 이마트 주가가 반등하려면 신세계건설이 부진한 실적에서 벗어나는 게 급선무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네. 하나투자증권은 이 신세계건설의 실적 가시성을 확보할 경우에 본업 턴어라운드와 오프라인 3사 통합 등에 따라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는데요. 이 통합 소싱과 비용 효율화 효과는 내년부터 반영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주환원 확대를 위한 노력이 주가 반등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흥국증권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발맞춰 주주환원 확대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시장은 이에 화답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함께 이 비용 효율화 작업을 병행하는 등 네. 지난해 저점을 기준으로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자, 주가의 반등은 사실 턴어라운드 시기에 가장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마트가 여기서 뭔가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죠.
밸류업 얘기를 한 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밸류업 지겹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총선 결과에 따라 정부의 밸류업의 동력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도 있는데 금융당국에서는 이 여야 상관없이 모두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얘기를 다시 하려고 하는 이유는 오늘 또 한번 밸류업 간담회를 한국거래소에서 열기로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오늘 오전에 이 중견기업 CEO와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듣는데요. 이틀 전에도 외국계 증권사들과도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골드만삭스와 노무라, 맥쿼리, 모건 스탠리 등 총 8곳이 참석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의견을 전달했는데요. 이 참석자들은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선 다양하고 구체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 정부와 유관기관 그리고 기업 모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 총선 이후 밸류업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한풀 꺾인 모습인데 이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마침 같은 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국내 주요 대기업 사장과 부사장들을 대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강연을 진행했죠. 이날 이복현 금감원장은 밸류업은 단순히 일회성 쟁점이 아니고 꾸준히 추진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자본시장 발전에 여야 모두 동의할 것이라면서 밸류업 정책에 힘이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에도 선을 그은 모습입니다. 자, 지난번에 저희가 대만의 밸류업 프로그램 장기간 운영했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10년 넘게 했다고 하죠. 우리도 이제 꾸준히 추진돼야 될 정책 중에 하나인데 이게 얼마나 동력을 얻을지 걱정이긴 합니다. 벌써 근데 이 밸류업 간담회가 3번째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은 보합권에서 이 저PBR주들이 네. 움직이고 있는데요. 뚜렷한 상승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저PBR주로 꼽히는 은행과 보험 그리고 증권주 흐름도 제가 살펴봤는데요. 총선 이후부터 전날까지 이 KLX 보험 지수가 7.43% 떨어지면서 KLX 지수 중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KLX 은행과 증권 지수도 이 코스피 상승률을 밑돌았는데요. 반면에 이 KLX 자동차 지수는 3.37% 오르면서 이 KLX 지수 중 상승률이 가장 돋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 최근 중동 리스크가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전날 장중 1,400원대를 돌파했는데요. 네. 현대차나 기아 등 이런 자동차주는 대표적인 수출 업종으로 고환율 수혜주로 꼽히면서 상승세를 탄 것으로 풀이됩니다. 밸류업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최근에 이 고환율의 영향을 좀 자동차 업계가 받은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밸류업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이른바 저PBR 종목들이 좀 상승세를 타려면 앞으로 어떤 모멘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까? 네, 제가 직접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이미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상 사그라든 분위기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세법과 상법 등 이 세제 개편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반등 모멘텀을 찾기 쉽지 않다고 조언했는데요. NH투자증권은 이 법인세나 배당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세제 지원 방안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네. 향후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이 야권을 설득할 수 있는 교집합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이투자증권과 신용증권 그리고 이베스트 투자증권 모두 밸류업 추진 동력이 약화됐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밸류업이 큰 효과를 보려면 기업과 투자자 모두 체감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다만 이 밸류업 정책의 추진력이 떨어져도 프로그램의 연속성은 유효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우세합니다. 운용업계 관계자들은 이 거래소가 개발 중인 밸류업 지수나 ETF에도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네. 정부와 거래소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다음 달 중 최종안을 발표하고 통합 네. 페이지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시장의 가장 우선은 수급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밸류업 지수가 나오고 여기와 관련된 ETF들이 많이 만들어지면 또 거기에 들어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이 좀 모일 수도 있겠습니다. 증권부의 김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